저 요즘 취미가 생겼어요. 어떤 취미요? 사진 검색해서 찾아보는 건데요. 너무 귀여워요. 예를 들면 뭐 태권도 하는 강아지나 아니면 마라톤 하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요. 일반 사진이 아니고 약간 AI 사진 같은 걸 보는 취미에 빠지신 것 같네요. 요즘에는 그런 사진 생성해주는 거 말고도 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는 챗 GPT라든지 아니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성을 해주는 포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HBM이라는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 반도체 HBM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무 TL님, 이창권 TL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HBM이 뭔가요?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하이 밴드위스는 고대역폭, 그리고 메모리는 컴퓨터 저장 장치인 D램을 뜻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HBM은 현존하는 D램 중에 가장 대역폭이 높은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HBM이 고대역폭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역폭이라는 건 뭘까요? 대역폭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역폭을 계산하는 수식은 외부와 연결된 핀의 개별 스피드와 그 핀의 수를 곱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내는 예시가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을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이 도로에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의 수를 대역폭이라고 의미를 한다면 이 차량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차들을 전부 슈퍼카로 바꿔서 빠르게 보내던지 아니면 차선을 넓혀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BM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차선을 늘리는 방법, 즉 그러니까 핀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역폭이 차량의 수를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목적지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봤자 차들이 제 속도를 못 낼 텐데요. 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 넓은 영역의 주차장을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차 타워를 지어서 여러 주차장을 겹겹이 쌓는 방식이 있을 건데요. HBM도 이렇게 여러 개의 칩을 겹겹이 쌓아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에 있던 D램에서 1초에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걸리게 될까요? 기존의 D램 같은 경우에는 100GB라는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약 2초 정도 걸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장 최신 HBM인 HBM3E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약 0.097초 정도, 그러니까 0.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HBM 칩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고성능 AI 서버에 활용되는 고성능 GPU의 메모리 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GPU뿐만 아니라 AI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FPGA라든지 또 주문형 반도체인 ASIC 같은 경우의 메모리로도 다양하게 사용될 전망이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AI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챗GPT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의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AI의 고도와 함께 메모리도 가장 최신의 또 가장 고사양 제품을 요구하게 되면서 고객들로부터 HBM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HBM을 개발한 게 SK 하이닉스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HBM 첫 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 뒤에 2세대 그리고 3세대 제품에 이어서 지난 2021년부터는 최신 AI 서버 요구 조건에 맞는 4세대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의 HBM3를 넘어서 내년에 양산 예정인 HBM3E에서도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양산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해서 현재 업계 최고의 공급 리더십을 갖추고 성능과 품질,
공급력, 그리고 기술 지원 관점에서의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IT 업계 리딩 플레이어들과도 전략적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또 엔터프라이즈 서버 같이 IT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은 메모리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바뀌고 높아지면 좋아졌다는 건 알 텐데 대체 뭐가 얼마나 좋아졌나 싶거든요. HBM은 세대가 갈수록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역폭과 용량이 거의 2배씩 세대마다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역폭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초로 공개됐던 HB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속도가 초당 128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HBM3E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24GB, 그러니까 초당 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생성형 AI가 범용의 지식을 학습하는 그런 AI라면은 이제는 전문 영역을 더 깊게 학습하는 AI가 나올 겁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챗GPT 같은 자신들의 AI 대표작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AI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도 훨씬 높아지겠죠. 우리 SK 하이닉스는 이런 산업의 흐름에 맞춰 HBM3E를 최근 개발 완료했습니다. HBM3E는 내부 평가 기준으로 9.2GBps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HBM3 양산 성숙도와 공급 안정성, 그리고 확장 계획을 통해 내년 양산을 준비하면서 HBM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제품 경쟁력으로 선도적 입지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TB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FHD 영화 한 편에 대략 5GB 정도라고 하면은 200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니까 진짜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대역폭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용량 측면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었을까요? 첫 HBM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단 적층에서 시작을 해서 8단 적층을 거쳐 최대 12단 적층 제품을 출시하여 HBM 하나당 24GB라는 아주 고용량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의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 향후 개발 방향과 목표가 있을까요? 우선 밴드위스를 좀 더 넓혀서 조금 더 빠른 HBM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층 기술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고용량의 메모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파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고용량 고스피드 메모리를 구성을 하면서도 전력 효율을 높여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HBM이 뭔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꼭 귀뜸해 주시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또 이런 데 빠지면 섭하니까요. 매번 새로운 소식을 들으려면 매일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AI 서비스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면 또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더 떠오를 것 같습니다. HBM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